우리 함수 다 마무리하면 공수2 끝나고 진도 월요일까지 숙제 해오셔야 돼요. 월요일날 특강 시간까지 숙제 다 해오시고 공수2 애들은 월요일날 공수2 이거랑 제니트 다 마무리할 거고 대수인 애들은 대수는 일단은 상황 봐서 조금 정리를 하든가 하고 코어 다 마무리 해봐야 되고 이거 올포유 다 마무리 해오시면 월요일날 대수 시간에 다 마무리 할게요. 알겠죠? 대수 다요. 네? 대수 다요. 대수도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남은 부분은 딱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시간 남으면 남은 부분 다 할 거고 시간 없으면 그냥 공수2 위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시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월포유까지 다 마무리 짓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게 했어도 어쨌든 화수요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좀 제발 좀 열심히 합시다. 무리식 자 루트를 포함한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부르죠.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그릴 거고 함수 정리할 거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무리수는 무리식은 루트는 항상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할 거고 무리수가 항상 루트가 있는 식이 항상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실수가 되기 위한 루트 조건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들어간 루트는요 이 루트 값 자체도 어때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알겠어? 잊지 마라. 실수 범위에서 루트가 정의되기 위해선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루트 안에 존재해야 한다. and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루트 값조차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무리식의 연산 니네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차근차근히 한 번만 다시 확인하자. 첫 번째는 유리화. 분모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유리화 할 수 있어야 된다. 단독인 루트가 있을 때는 분모 분자에 루트 A를 곱해서 루트의 합과 차가 있을 땐 반드시 뭐를 곱해서 부반대인 무리식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가기 전에 자 유리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니네 고등학생이면 딱 두 가지는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약분이 가능한 경우에 약분으로 처리해라. 루트 2분의 2 유리화하니? 아니에요. 이제 2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루트 2로 갈 줄 알아야 된다. 알겠어? 마찬가지야. 3 더하기 2 루트 3 나누기 루트 3 유리화하니? 아니요. 자연스럽게 약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됐어?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얘기를 하지? 뭐 얘기를 하지? 마지막에 답 쓸 때만 유리화하세요. 숫자 계산 같은 거 할 때, 뭐 가로 세로 높이 계산할 때 맨날 이제 나오잖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거 미리미리 유리화하지 말고, 알겠어? 미리미리 유리화하지 말고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다 계산해 주시고 필요하면 마지막에만 유리화해 주라고. 그리고 고등학생이면요 나중에 적당히 가신 이후에는요 유리화 안 해도 그냥 틀리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는 없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최종 답 쓸 때만 마지막에 유리화해라. 처음부터 유리화해서 계산하지 말라고. 알겠어?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제곱과 루트죠. 루트를 제곱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뭐가 있든 간에 그냥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와요. 알겠어? 근데 조심해야 된다. 제곱 후의 루트는 100개일 수는 있는데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붙어서 벗겨진다? 절대값이 붙어서 벗겨진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 무리수의 항등 그리고 켤레근에 관련돼 있던 내용들. 자, 무리수의 항등식 켤레근에 관련돼 있는 거 조건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 유리수 mn에 대해 n 더하기 n 루트 a, a는 제곱인 인수 없는 유리수. 요 값이 어떤 무리수와 같으려면 반드시 유리수 부분끼리 같고, 저 무리 값도 같아야만 한다. 알겠어? 잊지 마시고, 혈액은 m 더하기 n 루트 a가 근이면 마찬가지 개수 유리수 조건, 이 새끼의 켤레 무리수인 얘를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켤레근이 두 개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손차려! 무리 방정식의 풀이 중요하다. 자, 무리식이 들어있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방정식 풀 때 어떡하니?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원래 제일 기본은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좌변에 루트만 남깁니다. 우변으로 전부 다 넘긴다. 알겠어? 두 번째 뭐 하죠? 당연히 양변을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 루트가 벗겨지고
네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등장을 하죠. 보통 2차 방정식이 제일 많고. 알겠어? 자, 그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가 다 근이냐? 근이야 아니야? 두 개 다 근이에요? 지호야, 둘 다 근이냐?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왜요? 왜요? 1 넣어봐. 좌변 1이고 우변 마일이죠. 4 넣어봐. 2고 2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고요. 얘는 성립 안 해요. 자, 니네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제곱을 했단 말이야. 제곱을 하면요. 실제로는 같지 않지만 크기 갖고 부호 반대인 건 제곱했을 땐 같은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이제 실제로 같지 않은데 실제 근이 아닌데 근처럼 보이는 애가 생긴다고.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무연근이라고 그래요. 무연근. 무랑 연근. 무연근. 근과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이 아닌데 근처럼 보이는 애, 그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무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대로 간다면 원래 왜냐하면 이거를 범위를 잡고 시작했어야 되거든.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루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루트의 결과물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 저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방정식이 성립하는 x값의 범위가 이거야. 그래서 얘만 근이 되고 얘는 근이 안 된 거거든요. 자, 근데 니네 루트 볼 때마다 이거 따져야 되는데 따지냐? 안 따지지. 맨날 빼먹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애초에 니네가 안 따질 거 뻔히 아니까 제곱해서 열심히 풀어.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라? 반드시 대입해서 다시 확인해라. 반드시 다시 대입해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무연근을 걸러내셔야 돼요. 진짜 금방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리방정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방정식이든 간에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리면요. 언제든지 뭐가 생길 수 있다? 무연근이 생길 수 있다.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대입해서 확인을 해라. 알겠어?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었다. 나온 근을 반드시 원래 식에 대입해서 실제 성립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아, 물론 나는 무리 방정식이 나와서 당연히 나는 항상 범위를 잡고 시작하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짓이야. 알겠어? 네, 항상 범위 잡고 시작하는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두 번째, 루트 2개짜리 무리 방정식도 가끔 등장합니다. 자, 루트 2개짜리 어떻게 풀까요? 루트 2개짜리. 저 전환되고 제곱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 루트 2개짜리는 보통 똑같아요. 복잡한 루트를 한쪽에 놓고 나머지를 넘깁니다.
루트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 다 넘겨. 알겠어? 웬만하면 이렇게 하세요. 루트 두 개 남기고 넘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거 제곱했을 때 복잡한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 하나만 놓고 넘기라고. 이 하나는 둘 중에 좀 더 복잡한 거 남기고, 그러니까 먼저 루트를 없앨 거 먼저 남기고 나중에 없앨 거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제곱을 한다. 얘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러면 이제 뭘로 돌아왔어? 이제 루트 하나짜리로 돌아왔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뭐 하면 돼? 루트 하나만 남기고 넘겨서 제곱해서 풀면 돼. 그리고 반드시 넣어서 확인해야 된다. 뭔가 이상한데 지금 잠깐만. 더일 그게 더하기로 어떻게 x가 4분의 4뿔마 루트 12 2분의 2뿔마 루트 3이에요. 됐어? 2분의 2 더하기 루트 3 넣어보고 2분의 2 빼기 루트 3 넣어보면 되는데 둘 다 성립해요. 알겠어? 이거 원래 2로 해서 해야 되는데 1로 해서 그러는 거야. 됐어?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한 두 가지 정도 더 할 건데 봐라. 루트가 나오면 꼭 항상 따라 붙는 애들이 있다. 루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 자, 루트의 정수 부분 어떻게 찾아요? 이 새끼 정수 부분은 어떻게 찾니 항상? 어떻게 찾아 황씨? 제곱수. 다시 얘기하면 어림잡아서 찾죠. 루트 121, 11과 루트 144, 12 사이의 숫자이므로 알겠어? 요 루트 126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된다고? 11이 됩니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니?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아 범인? 제 121.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항상 빼서 찾습니다. 잊지 마시고. 얘네랑 연관 있는 함수가 있죠. 얘네랑 연관 있는 함수가 누구예요?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1학년 때는 1학년 때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저도 확인은 해볼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계속 귀찮게 확인 좀 하세요. 알겠죠? 쌤 가우스 좀 알려주세요. 쌤 가우스 어떻게 풀어요? 계속 물어봐. 계속 귀찮게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 아 시험 안 나오니까 귀찮게 하지 마 라든지, 아니면 뭐 친절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걸 보고 좀 판단을 하세요. 과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우스 X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의 정수 부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 빼기 가우스 x. 알겠어? 요게 x의 무슨 부분이 되는 거다? 소수 부분이 되는 거다. 자, 2학년 때는 두 명이 가우스 함수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함. 알겠어? 그래도 정수 부분과 이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랑 연관이 있다? 가우스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항상 음수 같은 경우에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다. 마이너스 3.7 정수 부분 얼마? 정수 부분 얼마?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분명히. 정수 부분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정수 부분은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마이너스 3.7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7이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고요. 소수 부분이 0.3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3.7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0.7만큼 더 떨어져 있는 여기라고. 그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땐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정수 부분은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얘 안에 있는 정수값, 소수 부분은 여기서 이걸 뺀 값.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신 차려라! 자, 나온 김에 뭐 하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얼핏 나왔었는데 이중분호 풀기 한 번만 좀 합시다. 중학교 때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중분호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경우. 알겠어?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경우 이중분호를 푸는 방법인데 그 새끼는 루트의 완전 제곱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완전 제곱하면 뭐 돼?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 B가 된다. 됐어? 자, 뭐 할 거냐면 그러면 니네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뭐라고 할 수 있죠? 뿔마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 B라고 할 수 있죠. 됐냐? 자, 근데 얘네 둘 다 양수잖아. 더하면 당연히 뭐야? 양수죠. 이중근호다. 이중근호 뭐 할 수 있다고? 벗겨낼 수 있다고. 겹쳐진 근호를 안 겹친 근호의 합으로 찢을 수 있다. 됐어? 마찬가지야. 얘는 이거고. 정신 차려라 제발. 이거죠. 겹친 이중 근호를 안 겹친 근호의 차로 뺄 수 있다고. 요게 이중 근호 푸는 방법이야.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뿔만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만 선택한 거. 알겠어? 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자, 이중분화가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이중근호가 나올 거야.
반드시 1단계가 뭐냐면 요 루트 앞에 m을 2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요 앞에 있는 m을 반드시 2로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이 새끼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2로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거 안에서 뭐 할 수 있냐? 끄집어낼 수 있죠. 됐어요.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밖에 있는 애는 뭐 할 수 있고요. 안으로 얼마 들어가면 돼? 3 들어가면 되죠. 3 들어가면 얼마로 들어가니까 9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어떤 애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잠깐만. 이렇게 가봅시다. 쟤는 2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 2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만들어? 여기 2 만들어야 돼 무조건. 몇 배 하라는 얘기야? 몇 배 하라는 얘기야? 2배 해주라는 얘기죠. 됐어? 근데 2배만 하면 안 되잖아. 다시 2로 나눠줘야 식의 변화가 없겠죠. 2를 곱하고 나눠서 뭐를 만들 수 있다고? 어쨌든 무조건 2가 만들어져야 돼 여기. 부시야, 알겠니? 무조건 루트 앞에 안쪽 루트 앞에 무조건 2를 만듭니다. 애초에 주어져 있으면 쉽고요. 안에 거듭제곱에 2의 제곱이 있으면 앞으로 뺄 수 있고요. 2 곱하기 2의 배수가 있는 경우에 2만 남기고 나머지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분모 분자에 2 곱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어? 됐어? 그럼 이제 준비 끝? 두 번째 이제 뭐야? 이제 인수분해해야 되지. 합곱이 되는 정수 두 개 찾으면 돼요. 보통 이제 자연수죠. 맞아. 자연수, 유리수 두 개이긴 한데 보통은 대부분 자연수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뭐야? 합이 5, 곱이 6. 누구랑 누구? 합이 5, 곱이 6! 얼마야? 3이랑 2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찢으면 된다고. 합, 곱, 갖는 루트 두 개로 찢을 수 있다고. 알겠어? 합, 곱 얼마? 6, 3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됐어? 6, 3 대신 빼기야. 그럼 루트 6 빼기 루트 3 아니면 루트 3 빼기 루트 6인데 이 앞에가 플러스죠. 플러스는 무조건 큰 데에서 작은 거 빼야죠.
그래서 큰 거 루트 빼기 작은 거 루트로 바로 가주시면 돼요. 됐어 안 됐어? 됐어? 합이 12, 곱이 35, 75, 35. 할 수 있겠냐? 이중구도 푸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연산 봅시다. 우리 중에 연산 틀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분명히 뻘짓거리 하는 애도 있을 거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루트 x 빼기 2의 전체 제곱.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을 붙여서 띈다. 절대값은 안의 부호를 확인해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떼면 되죠. 2번 유리화를 하려고 봤더니 각각 유리화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하면 되겠다? 통분해주면 되겠다. 합차꼴의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분을 해주시면 분모는 합차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남고 분자에는 합의 제곱 더하기 차의 제곱 분모에 2x 남고요. 합제곱 더하기 차제곱입니다. 합제곱 더하기 차제곱이면 2배 곱은 사라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몇 배? 2배가 남죠. x분의 2가 됩니다. 3번 유리화 해주시면 이거고 x 빼기 y는 루트 날라가고 2만 남고 x 더하기 y는 2루트 2 남고 x, y는 합차 1이 됩니다. 됐어? 약분 잘 하시고 제발 빼먹고 약분하지 말고 싹 다 약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 자, 야, 질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 저거 하나만 저
134페이지 18번만 다시 한번 확인 좀 합시다. 요거 분명히 그냥 내가 니네들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봐봐. 이게 원래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반지름이 2인 원과 유리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조정이 생겨. 요 길이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니네는 뭐 할 거야? 분명히 이거 처음부터 대칭성 생각하고 문제 푸는 애 없을 거라고. 분명히 뭐부터 하니? 분명히 만나는 교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하죠. 맞아. 그 다음에 x제곱을 곱하면 몇 차식이 나와? 몇 차식이 나와? 4차식이 나와.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가 되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합차를 만든다고 또. 근데 지금 여기 x 4제곱에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2x제곱 하면 뒤에 마이너스 2x제곱 남고 플러스 2x제곱 하면 뒤에 마이너스 6x제곱 남아. 합차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개수가 루트인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일단은 2차, 1차 상수항 유리수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결국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를 쓸 수밖에 없고 근해 공식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알겠어? 지금 이 원이랑 x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이 총 4개가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 총 4개가 나와서 결국에는 네가 찾아야 되는 x의 값이 뭐냐면 뿔마 루트 2, 뿔마 루트 3이라고. 됐어? 그럼 이거 이중분호 생겨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못 풀죠. 이중분호 못 풀면. 근데 이중분호를 풀 줄 알면 풀면 된다고. 이거를 이제 2 만들어주고 합곱. 그래서 루트 2분의 3 더하기 1 루트 2분의 루트 3 빼기 1 됐어. 여기에 뿔마 붙은 거 이렇게 총 몇 개 나온다고? 4개 나온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x좌표가 이 두 개 x좌표 1, 4분면이니까 둘 다 플러스 선택한 거. 여기가 루트 2분의 루트 3 빼기 1이고 작으니까 이쪽이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야. 됐냐? 그리고 여기 위에 점이니까 역수 취해서 이렇게 놔주면 되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조금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x차 제곱 됐어. 유리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유리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둘 다 y좌표 마찬가지 빼주면 루트 2분의 2여도 이렇게 나와. 이게 루트 2의 제곱이고 루트 2의 제곱이라서 루트 4가 되고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물론 계산이 더럽긴 하지만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중분호 풀면 구할 수 있다니까.
x제곱이 무리수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중근호 알아놓으면 편하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풀 수 있게. 자, 물론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야. 연립을 했어. 얘가 나왔어. 이중근호네? 이중근호 나 몰라. 까먹었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중근호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고. 이중근호는 애초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중근호는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유리함수의 성질, 원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열심히 쳐다봐. 뭐가 있어? 대칭성? 밖에 쓸 게 없잖아. 유리함수는 뭐의 대칭성이 있다? y는 x분의 1을 원점 대칭, 점 대칭 쓸 건 아니고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인가 보다. 왜? 원은 중심의 점 대칭, 중심 지나는 모든 직선에 대해 선 대칭. 그러니까 둘 다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y는 x의 대칭이고 이 둘은 무슨 점이 된다고? 대칭점이 된다고. 그리고 집어넣어야지. 두 개 나왔다. 노란 거 곱이랑 제곱합. 그럼 끝났네. 네가 구하는 건 뭔데?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합 빼기 2배고 제곱합 빼기 2배고 그러니까 답은 2. 그러니까 이게 니네 흐름이 이거야. 원래는 당연히 연립을 우선적으로 당연히 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안 풀려. 이중근호 풀어야 돼. 몰라. 다른 거 생각해 보자. 대칭성 보이면 풀겠지. 근데 안 보이면 노답이잖아. 그럼 그때 이중근호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중근호가 뭐 필수는 아니야. 근데 어려운 내용도 아니란 말이야.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좀 기억해놓을 수 있으면 기억해놓으라고. 알겠어? 제발. 잠깐 쉬었다 우리 함수 갑시다.